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를 지분을 낙찰받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버릴 수 있느냐, 얼마를 인수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보낼 수 있느냐, 어디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인도명의 대상이죠. 우리가 인도명의 대상이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은 인도명의 대상이 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채무자 겸 소유자죠. 이 사람은 자기가 5분의 3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적법하게 이 주택을 사용 수 있을 권리가 있지만, 이 자기 A 지분을 누가 낙찰자인 Z라는 사람한테 박탈당한 거죠. 소유권이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없는 거고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낙찰자가 인도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거주할 수도 있죠. 누구랑 계약했냐? B와 C하고 계약할 수가 있죠. B와 C하고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1억을 줬어요. 그리고 뭐 이게 5월 1일 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7월 1일 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억을? 이건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말소기준 권리는 A 지분에 대한 말소기준 권리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가 이 B 지분이나 C 지분에는 그 효력을 취득할 수 없죠. 이걸 갖고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걸 혼동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나면 이 가압류에 의해 가지고 B, C 지분에도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매가 진행되면 A 지분에 대해서 Z가 낙찰받고 A는 A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B와 C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내가 낙찰받았을 때 첫 번째로 이 임차인을 A가 자기 지분은 없지만 B와 C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갖추고 대항요건을 갖춘 그거 갖고 이 낙찰자에 대항해서 이제 못 나간다 이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즉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과반수가 안 되죠? 과반수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과반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관리행위로 인도명령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행위, 보존행위 다 할 수 있는 거죠. 관리행위로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인수할 금액이 있느냐? 이 사람이 보증금이 이 사람한테 5천, 이 사람한테 5천 해가지고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할 게 있느냐 없냐? 요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는 B와 C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이걸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할까 안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력이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다. 대항력은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이죠. 전세보증 반환 채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라고 했죠. 대항력이 없으면 인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셨는데 예, 또 제가 이 단칼에 거부를 해서 좀 섭하지겠지만 그래도 배울 때는 어차피 그렇습니다. 인수 안 해도 되죠.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될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요 A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서 Z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말소기준 권리가 지금은 A 지분권자가 이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는 다른 지분권자가 거주할 때 얘기하고 또 다음번에는 임차인이 거주할 때
내보낼 수 있는 없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번 강좌를, 이 강좌를 끝을 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가압류가 6월 1일 날 뭐 근저당에 의해서 여기는 설정이 안 된 거죠.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근데 얘가 6분의 1 지분권자에 의해 이전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또 이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죠? 왜냐면 만약에 여기만 해당이 되니 여기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Z는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냐 이기죠. 이 A는 A 지분을 Z가 뺏겼지만 이 소유권은 3분의 1 소유권을 잃었지만 3분의 2에 대한 임차권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것이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그리고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사람은 이 Z가 소수지분권자는, 낙찰자는 이 사람 요 A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이 1억이에요. 자기 지분까지는 안 하고 여기서 5천 주고 여기도 5천 주고 해서 이럴 때 이 1억을 인수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인수할까 안 할까요? 네? 여러분 이제 지분이 좀 혼란스럽죠. 이런 거를 흔들리지 않게끔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이 지분 경매를 하고, 또 지분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그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물건의 주택을 찾아가 가지고 다른 지분권자를 설득시킬 때도 상당히 유효하죠. 그 지분을 잘하면 어떤 일이냐면 소송을 안 해도 돼요. 법원에 재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거의 이 대화로 끝날 수가 있어요. 대화가 이런 부드러운 말로 하더라도 상대방은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낙찰자는 요 지분만 사는 거죠. 요 지분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차권이 없죠. 이 사람은 여기 자기 지분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 일문일권주의에 반하는 거죠. 내가 내 소유권에다 내가 근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지분에 내가 임차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낙찰받으면 여기에는 임차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보내지 못하지만 인수금액은 없어요. 여기에 대항력이 없죠? 인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채무자 겸 다른 공유, 채무자가 실제 B와 C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거주할 때 동의 형식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이와 같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주한다 그러면 이 낙찰자는 인수하지도 않고 인도명령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관리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소수지분 3분의 1을 낙찰받았을 때는 이 낙찰자에게 A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임차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지분에 자기가 근저당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요 낙찰자한테는 이 보증금 인수금액은 없어요. 인수금액은 없지만 내보낼 수는 없죠. 대항력이 있어서. 이 과반수장의 임차권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전세 1억이라고 하면 원래 이 주택이 전세 보증금 얼마가 되겠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B와 C하고 할 때 임대차가 할 때 1억 갖고 했어요. 그럼 여기 지분권자가 아니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가면 전세 보증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억 5천이어야 되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그거를. 자기 지분인데 또 자기가 1억 5천을 준다면 개념이 없는 사람이지. 개념이 없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하는 거예요. 이중과세. 자, 이번에는
다른 지분권자가 살고 있을 때는 어떨까? 채무자가 아닌 다른 지분권자가 여기에서 B가 거주하고 있어요. B가 여기서도 B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데 A 지분이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A 지분이. 근데 임차인이 갑임차인은 5월 1일 날 계약했고 하고 5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입주했고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대항력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확정일자가 필요 없는 대항력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일반 매매로 거래될 때는 확정일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갖고 또 고민하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아예 명쾌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갈 때 공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요구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지 경매와 공매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확정일자가 경매가 안 들어가고 공매가 안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놔야죠. 요 지분이 경매에 들어가는데 B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냥 자기 지분에 자기가 임차권을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자기 지분에 자기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 지분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미치는 거죠. A와 C는 미치는 거죠. 근데 A 지분이 경매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요. 그러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인수금액이 얼마냐 항상 두 가지 갖고 고민해야 돼요. 내보낼 수 갑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B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A 지분 경매인데 B가 임대차 계약 갖고 하는 거죠. A와 C하고 이랬을 때 이 B를 내보낼 수 있느냐 낙찰자는 이제 5분의 3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죠. 내보낼 수 있냐 없냐? 네?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같이 좀 동조 좀 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내보낼 수가 없죠. 왜? 대항력이 있잖아요. 이 A 지분에서 요 임차권 소멸되지 않죠? 소멸 안 되잖아요. 이것도 소멸 안 되죠? 이건 뭐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요것도 살아있고 요것도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B는 그리고 자기 지분도 살아있잖아요. 자기 지분은 지분권자로 있죠. 이 B는 퍼펙트하게 이제 5분의 5 지분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5분의 1에 대해서는 5분의 3 지분하고 C 5분의 1 지분에서는 임차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B 5분의 1 지분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5분의 5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보내지 못하죠. 그럼 인수금액이 얼마일까요? 인수금액. 이 사람이 보증금이 계산하기 좋게 한 3억으로 이렇게 보죠? 3억. 5억으로 할까요? 그래 계산하기 쉽죠? 5분의 3이니까 5억이라고 할 때, 전세보증 5억이라고 할 때, 이 낙찰자는 분명히 값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을은, 아니, 요렇게 됐을 때, 이 임대차 계약을 요렇게 6월 1일 이후에 7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낙찰자가 B를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 5월 1일 날 B가 A하고 C하고 계약했다 하면 요 A에 대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C에 대해 C나 자기 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5분의 5에 대해서 그대로 권리가 있는 거죠. 5분의 1은 자기 지분권에 의해서 권리가 있는 거고
이 5분의 3하고 5분의 1은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내보내죠? 네. 내보내냐 못 내냐부터 따지고 인수금액은 나중에 해보자고. 이 사람은 어디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단은 5분의 3 지분의 임차권은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서 소멸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CEO하고 계약한 거 효력밖에 없어요. 왜? 요건 소멸되니까. 그래 5분의 1은 임차권으로서의 계약의 효력이 있고 5분의 1은 자기 지분권이니까 총 자기 지분이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5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5분의 2면 가반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대항력 없죠. 이 사람은 명도당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할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임차권 소멸돼 버리잖아요. 소멸되죠? 인수할 거 없어요. 그러면 B는 이 사람한테 줘서 못 받은 돈까지 C한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러면 요걸 못 내보낸다 그랬는데 이럴 때 인수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죠. 이랬을 때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하게 되냐? 얼마를 인수할까요? 왜 A하고 B는 공동임대인이죠. 공동임대인 간에는 채권 물가부터 따라 전액 변제될 때까지 이제 자기 책임을 못 면하는 거죠. 이 낙찰자는 5억을 인수하는 거예요. 5억을 인수하는데 이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랑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거랑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왜? 물상보증인은 요 지분은 물상보증인이죠. 원래 내가 낙찰받은 거는 요 지분에 대해서만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공동임대니까 이제 그 전체가 변제될 때까지 내 책임 면하지니까 5억을 인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무사로 인수하는 거는 5억에 5분의 3이면 얼마예요? 3억이 좀 넘었겠죠? 에? 요거까지 합치면 5분의 1이 저기니까 한 3억 한 2, 3천 나오겠죠? 이게 5억에 5분의 3이 되가 3억이 되려면 요 지분까지 포함돼야 되잖아요. 요 지분이 빠졌죠? 그러니까 3억 한 2, 3천 되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이해되죠? 요거 뺐으니까 요거는 5분의 3이 5분의 3이면은 요 지분만큼 더 올라가야죠. 5분의 3이 올라가고 요 지분만큼 5분의 2 더 올라가야죠. 어쨌든 요거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3억 3천. 그리고 나머지 이 물상보증인 C에 대한 물상보증 담보 책임으로 인수하는 건 1억 7천. 5억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 5억에 5분의 3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배당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냥 3억, 2억으로 해죠. 왜 그러냐면, 뭐 비율대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2억, 3억. 5억에 대한 5분의 3, 5분의 1 해가지고 2억, 이제 계산했다가 이게 3억, 2억 이렇게 했다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3억, 5분의 3에 해당되는 거, 또 이 물상보증 C에 대한 5분의 1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2억이라고 하면, 이랬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배당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 그러면 2억 5천을 받았어요. 2억 5천. 그럼 이 사람은 2억 5천을 못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인수해야 되냐? 2억 5천을 인수해야죠? 근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얼마야? 채무자로 인수하는 5분의 3에 해당되는 거 인수해야죠?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3이 3억이라고 가정하는데 여기서 2억 5천을 배당받았죠? 그럼 채무자 인수는 얼마를 인수하면 돼요? 못 받은 돈 2억인데 2억 5천 남았는데 2억 5천에 5분의 3을 인수할까요? 아니면 애당초 3억에 대한 5천만 원 인수할까요? 2억 5천에 대해서 5억을
애당초 이 사람이 인수해야 될 금액 3억까지만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더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2억은 얘가 인수해야죠. 지금 제가 5억에 대한 5분의 3, 5분의 1을 계산할 때 그 정확한 숫자 계산은 다르다는 이 가정을 이제 해서 이거는 계산기로 때려봐야 되니까 계산을 하기 전에 제가 약식으로 하는 거죠. 요거는 오류가 있다는, 금액이 오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간편, 편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억을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인수할 금액은 2억이에요. 그렇지만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는 거, 0원이요. 없죠. 그렇지만 C가 안 갚았을 때 물상보증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금액이 2억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는 인수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하고 요 5분의 3 지분에 대해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서 4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수할 금액이 1억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할 것은 얼마냐? 없죠. 물상보증 담보 책임은 1억이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1억을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청구하느냐? 이 사람이 대신 갚아준 거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로 넘어갈까요? 어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응? 아까 1강 때 참 좋았죠? 그때 이제 가셨으면 지금 이 맛을 못 봐요. 매운맛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입맛이 돋죠? 자, 여기서 또 봐. 정신을 차려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지분은요. 자, A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근데 임차인이 여기 3분의 3 사람 거니까 3억이라고 생각해, 보증면. 3억인데, B가 그 A하고 C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계약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3억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에서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얼마를 3억을 인수해야죠. 낙찰자는. 왜냐면 A와 C는 공동담보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인수하는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얼마야? 채무자로 인수하는 게 얼마야? 얼마야? 아니, 이 사람 3분의 1, 3분의 1인데 공동임대인이죠? 근데 보증금은 3억이에요. 그럼 얼마야? 1억 5천 아닌가요? 1억 5천이죠? 아니, 3억을 갖고 3분의 1 지분권자하고 3분의 1주까지 하면 어차피 그게 이제 6분의 3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반씩 가져간 거죠? 요거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1억 5천. 두 사람의 지분비율이 똑같잖아요. 물상 보증인 담보 책임은 1억 5천. 요거는 C에 대한 물상 보증 책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해야지 얼마를 배당을 받았냐면 1억 4천을 배당받았어요. 그러면 그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1억 6천을 인수하면 되죠?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얼마예요? 1,000만 원! 예? 이제 대화가 되네. 1,000만 원. 그래도 이 채무자로 인수하지만 물상보증이 담보 책임도 중요한 거예요. 물상보증이 책임을 안 지면 독박 쓰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공동임대일 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 채무자예요. 다른 사람 지분은 이제 공동임대인 간에서는 다른 사람 자기 지분을 초과되는 거는 물상보증이 담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1억 6천이 되는 거고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 6천을 인수한다. 그것이 다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 낙찰자는 이 사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공동임대 간에서는 이제 그 전액 변제가 될 때까지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 준 걸 이후에 있는요. 7월 1일 날 이렇게 B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소멸 안 되잖아요. 이건 소멸되죠. 이걸 소멸시키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물어봐. 이 사람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임차인. B. 자기 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B 자기 지분은 살아있고, C는 임차권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죠?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 못 내보내요. 그러면 이 낙찰자가 이 임차보증금이, 미배당금이 3억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인수하게 될 거냐? 낙찰자 인수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죠? 네?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이게. 이게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할 게 없죠. 나한테도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다른 지분에 의해서 나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지분에서는 이미 소멸되는 거예요. 이건 소멸되지 않죠? 소멸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지분 갖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이 지분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그 종물인 전세보증 반환채권도 소멸되는 거죠. 금액을 인수하지 못해요. 단지 불편한 것이 뭐냐? 내보내지 못하는 건 내보내지 못하는 거죠. 내보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지금처럼 이제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인도명령을 시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없느냐? 이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수금액이 얼마냐? 그 인수금액이 채무자로 얼마냐? 물상보증이 담보책임으로 얼마냐? 이걸 구분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임차인을 갖고 계산하면요, 더 쉬워요. 임차인. 임차인 하기 전에 이렇게 부부간에 공동소유일 때, 아파트에 있을 때 이거를 인수금액을 한번 볼까요? 이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이 부부간의 공동소유일 때에 이걸 내보낼 수 있느냐 없냐 이거 갖고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아파트를 2분의 1 가지고 있고 부인이 2분의 1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남편 지분이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낙찰받았다면 이 둘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같이 함께 안 살면 어떻게 했어요? 남남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혼하기 전까지는 둘이 같이 살겠죠. 이 살 때 요걸 낙찰받으면 이 남편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남편을 인도명령 시정해서 인도명령 갖고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채무자금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인도명령 시정해서 판결을 받고, 결정문을 받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관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하고 부인이 그 집에 다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 물건을 드러내려면, 강제 집행하려면 두 가지죠. 사람도 내보내야 되고 물건도 내보내야죠. 뭐 장롱이나 뭐 또 텔레비나 냉장고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내보내야 되는데 이 강제 집행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인적, 물적 다 하는데 내보내려고 보니까 이 남편이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가 이 특정이 돼야죠. 근데 사람이 돌아다니잖아. 아파트 방이 되니까 오늘은 큰 방, 내일은 거실, 막 이러니까 배상이 안 되죠? 또 물건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건이 다 공동소유자는 이 사람 거하고, 그걸 못 집어내죠? 그 집행불능이 돼요. 이럴 때. 이 사람은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인도명령 신청할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인도명령서를 지금처럼 작성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인도명령 결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 아파트, 이거 지금 경매 물건. 요거를 낙찰받아가지고요. 낙찰받아가 2분의 1 남편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요걸 갖고 집행에다 갖다가 실제 집행 불이익이 나온 거예요. 갔더니 집행대상이 특정 지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집행을 못한 상태인데 이럴 때는 인도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명령 신청서에 인도명령 신청서에 피신청인 피신청 1은 세무자 남편 누구누구 세무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겠죠. 피신청 2는 뭐냐면 불법 점유자 뭐 부인 이름이 여기 나오겠죠. 남편 부인은 용어를 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두 개 쓰면 되죠. 이 사람은 채무자로서 이제 그 소유권을 잃은 사람으로서 이 명도 대상이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법 점유자죠. 왜냐면 2분의 1 지분 갖고 아파트를 전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로 또 보존행위에서 명도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는 거죠. 왜? 보존행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정이 신청을 서로 이렇게 피신청인을 두 사람을 놓으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다 내보내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 내보내고 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왜? 내가 내보내고 나면 그 사람도 또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죠. 부인은 나도 2분의 1이고 부인도 2분의 1이요. 영원히 계속 서로 이제 그 강제 집행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끌어내는 것까지는 집행하는 것까지는 겁만 줘야죠. 실제 집행하면 안 돼요. 집행하게 되면 서로 싸우자고 하는 거죠. 뭐 하자 그러니까 뭐 싸우자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거기까지만 압박이 되면 상대방한테 상당히 압박이 되겠죠. 그리고 부당이득 갖고 부인 지분에 가압류를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그 힘이 된다는 거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밑으로 더 가나요? 임차인이 점유하는 게 몇 페이지죠? 280. 이래요? 80에? 여기 있네요. 280페이지. 임차인이 점유했을 때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다른 지분권자가 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할 때 명도할 수 있느냐 없냐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느냐 없냐를 한번 좀 분석해 보는 거죠. 자,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번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있을 때 그 A 지분이 이제 경매가 들어간 A 지분이 지분 경매가 A 지분이 경매 들어갔는데 A 지분에 여기 이 주택의 말소 기준 권리는 7월 1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이거에 의해서 지분 경매가 가지고 낙찰자를 Z가 낙찰받았어요. 이럴 때에 임차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6월 1일 날 임차인 계약서 쓴 갑이 임차인이 A와 B와 C를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갖추고 대항 요건을 다 갖춘 거죠. 이번에는 뭐냐면 8월 1일 날 임차인이 이 A와 B와 C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5억이요. 5억. 이 사람도 5억.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이런 거는 내보낼 수 있느냐?
인수금액이 얼마냐. 이걸 항상 생각하지 두 가지. 이래서 이걸 낙찰받았을 때, 요 갑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했어요. 대항력을. 그러면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보내죠? 그러면 대항력으로 하면 이 낙찰자는 얼마나 인수해요? 얼마야? 얼마야? 5억. 그, 이제, 그, 목소리를 키우시면요, 건강에도 좋다 그랬죠? 응? 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용히 있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나 가서 목소리 키우시려고 그래나? 왜 그러죠? 5억을 인수하는 거죠? 왜? ABC는 공동임대인이잖아요. 채권 불가부터 전액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나 A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A 지분에 해당되는 거죠? 5억에 5분의 3.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3억. B에 대한 물상보증의 담보 책임은 1억. C에 대한 물상보증의 책임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를. 이번에는 이 갑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를 배당받았냐. 얼마를 배당받냐면 2억을 배당받았어, 2억. 그러면 낙찰자는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3억을 인수해야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채무자는 인수하든 물상보증 담보책임이든 인수하는 건 인수하는 거죠. 네. 어차피 물상보증 담보책임을 그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이제 그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물상보증 담보책임을 져야 되는 이 B와 C가 능력이 없어. 여기 채권이 많은 걸 알고서 이 A가 이 사람하고 계약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A가 B와 C를 도우기 위해서 B와 C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은혜를 베풀던 것을 도로 갚아야죠. 잘난치긴 닭에 다 해놓고 나서 사고 터지면 남의 탓을 하죠? 이거 자기 탓을 한 거예요. 왜 여기 선수채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못 지면 내가 독박 쓰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신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게 없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낙찰자가 인수할 때는 이게 미배당금이 2억을 배당받다면 3억이죠? 3억을 인수하는 거예요. 단지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억. B에 대한 물상담보 채무 1억, C에 대한 물상담보 채무.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갚으면 내가 독박 쓴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B는 1억을 상환했어요. 근데 C가 여기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한 푼도 못 바꾼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1억을 누가 상환해요? A와 B가 공동 책임이 있죠? 그때는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5분의 3이면 한 7천 되겠죠? 이 사람이 3천 이렇게, 지분 비율대로 안분해서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할 때는. 여기서 4억을 배당받았어요. 4억을. 그럼 낙찰자가 인수할 거는 1억이죠? 채무자로 인수할 건 얼마예요? 없죠? 그러면 B와 C에 대한 물상보증 담보 책임은 얼마예요? 얘 5천, 얘 5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얘가 5천 부당이득을 보죠? 그거는 얘한테 5천, 얘한테 5천이든 채무자가 부당이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지. 대인이 갚아준 거잖아. 자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 빚을 5천 갚아준 거죠? 그거는 낙찰자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청구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말소 기준보다 후에 있어요. 계약을. 이랬을 때 요 임차권은 소멸되겠죠? 네. 그럼 낙찰자 인수할 거 없겠죠?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분이 아직 대항력이 5분의 1밖에 안 남았죠? 이건 과반수가 못 되죠? 이건 인도 명령을 시청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인수할 것도 없고 내보낼 수도 있죠. 이번에 이렇게 지분이 여기 5분의
3분의 1이 그 현대 말소기준 권리가 7월 1일이요. 근저당. 근데 6월 1일 날 갑임차인이 있고 8월 1일 날 을임차인이 있어요. 똑같이. 전세보증은 계산하기 좋게 3억으로 하죠. 뭐 비율도. 3억이다. 이 사람은 3억이다. 요거를 낙찰받았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낙찰자는 얼마를 인수해요? 3억 인수하죠? 네. 3억을 인수하는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1억. B에 대한 물상담보이체분 1억, C에 대한 물상증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얼마? 9천을 배당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인수해요? 2억 1천.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 얼마예요? 1,000. 그리고 B와 C에 대한 1억씩 그 물상부지 담보 책임을 진다. 이번엔 이 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을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배당 요구와 상관없이 자동 배당 대상이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미배당 세기도 소멸되는 거죠. 요게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가 남죠.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낙찰자 이 사람 못 내보내요. 인수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임차권 소멸되는 거예요. 단지 3분의 2 지분권자와 계약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애당초 3분의 2 지분 B와 C하고 계약한 거랑 똑같은 거죠. 경매로 이게 소멸됐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번에는 뭐냐. 이거랑 비슷한 거지만, 2분의 1이면 사람들이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혼란을 하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하죠. 이 지분이 경매 낙찰인데, 7월 1일 날 근저당이고, 6월 1일 날 갑, 8월 1일 날 을이라고 갑이에요. 전세보증금은 2억. 계산하기 좋게 2억이다. 이것도 2억이다. 했을 때, 요거를 낙찰받았을 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럼 인수할 금액이 얼마야? 2억. 2억. 그리고 못 내보내죠? 네. 근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1억. 담보제공, 이 사람이 담보책임 물상부정 인수하는 건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을이다. 을이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이 사람은,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거 소멸되고 나면 2분의 1밖에 안 남죠? 2분의 1은 과반수가 안 되죠? 그럼 보존, 이 사람은 낙찰자는 관리 얘기는 못해요. 소수지분권자니까. 보존해서 이 사람은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수금액은 없는 거죠? 소멸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A, B, C가 공동 임대인일 때는 이렇게 한다. 근데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죠? 이번에는 뭐냐면, 임대인이 A고, B는 임대차계획에 동의를 하는 거. 동의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차계획에 동의라니까 담보 제공만 해준 거죠? C는 동의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럴 때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한번 이제 분석, 이게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5분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야. 이 사람은 동의했고 동의를 안 했어요. 이제 요거 갖고 하지 말고 이제 요 A, B, C로 한번 다시 계산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알기 좋게끔. 요거는 공식이니까 꼭 적어가지고 책에는 이게 끝부분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적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지금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A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임대인이야. 이 사람은 동의했어요. 임대차 계획. 이 사람 동의 자체를 안 했어요. 이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냐 안 했냐는요, 계약서에 동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대인으로서 돈을 받으면 공동 임대인이거든요. 계약서에 동의했다 이런 해서 이런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고 임차 보증을 받았다 그러면 공동 임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안 받고 동의만 해준 거죠. 이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임차인이 있을 때 여기 말소기준 권리가 이제 그 8월 1일이고 여기 이제 갑임차인이 7월 1일
요거는 의림차인이 9월 1일 날 이렇게 그 대항 요건을 갖췄다. 말씀이 근저당이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갑이 요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보증금은 3억이야. 의림차인도 이렇게 갖췄는데 전세보증 3억이야. 여기는 효력이 안 미치는 거죠. 이 사람은 동의 안 했으니까. 여기 두 개만 미치죠. 그랬을 때 요거를 낙찰받으면 갑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요거 낙찰받은 사람이 Z야. 갑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대항 요구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보증금이니까 얼마를 인수해요? 3억을 인수하죠? 그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얼마일까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얼마야? 응? 얼마야? 이 사람은 계약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전세보증금 3억이고 이 사람 얼마 인수해? 채무자로? 1억 5천이죠? 무상보증의 담보책임 얼마야? 1억 5천 이렇게 되죠? 이게 맞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A가 돈을 다 받은 거죠? 얘는 무상보증이죠? 근데 A 지분이 다른 사람에 넘어가면 이 사람이 공동채무자가 된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기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대항력이라는 거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거죠? 그때 계약서에 있던 임대인이면 임대인 지분이 그대로 가는 거고, 동의한 사람은 동의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차피 채무자예요. 이 사람 물산 보증이 되는 거고, 이거는 채무자가 3억 인수하는 거예요. 인수하는데 자기가 다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갚았을 땐 얘가 물산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낙찰받으면 어떻게 돼요? 3억 인수하는 거예요. 3억 인수하기 싫으면 신용불량 내야죠.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 버리면 신용불량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시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낙찰자가 인수금액이 얼마예요? 동의하지 않은 지분이죠?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집을 낙찰했을 때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해요? 없죠? 인수를 왜 해요? 이 둘이 알아서 책임져야죠. 그러면 요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요 지분이. 요 지분이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3억 인수해야죠?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얼마예요? 0원이죠? 무상보증 담보 책임으로 3억을 인수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다면 이거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낙찰받을 때에는 이 사람이 책임질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인수금액을 이제 취득가에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낙찰받아가지고 낙찰가가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낙찰받으라는 거죠. 그럼 이걸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빚을 갚는 거죠? 그거 갖고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요걸 낙찰받아서 3억을 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걸 인수하기 싫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등재해야 돼요. 세상 등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이 있을 때는 얼마를 인수하는 거는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인이 요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여기서는 이게 소멸되죠. 이 때문에 인수금액은 없지만 내보낼 수는 없죠. 이번에는 요 갑임차인이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 B, C 전체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없죠. 요거 두 개만 경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항력은 계약기간 할 수 있는 거. 이 대항력은 A, B, C 전부 청구할 수 있어. 이 사람도 못 내보내죠. 왜냐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과시 대항력 있죠. A한테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고 B, C 다 대항력이 있지만 C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매 들어왔을 때 우선 변제권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A 지분이면 다당히 배당 요구할 수 있고 B 지분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C 지분도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C 지분이 경매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경매 신청권은 A 지분하고 B 지분만 요금 지분. 왜냐면 전세보증 반환 청구서 할 때 판결을 받을 때 C가 가만히 안 있죠. 나는 입찰이 아니니까 내 지분은 이제 기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지분 계약을 했을 때에 그 지분이 지분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